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주는 작가 나영채입니다. 자, 오늘도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 기억하시죠? 예, 그 부분이 이제 베이스가 돼서 루스와의 만남 두 번째 시간이에요. 생각하기에 대해 생각하기 77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으로 가면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는 서로 닮아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되었다. 유대감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때때로 그저 짧은 만남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분명 루스와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 첫 만남은 모든 걸 바꿔버렸고 그게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궤도에 내 삶을 올려놓았다. 루스는 초자연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12살 그때는 루스가 그런 존재라고 즐겨 상상하기도 했었다. 루스는 공간과 직관이라는 심오한 재능을 지닌 존재였고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다른 존재를 아끼고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루스는 나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관심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용하는 마술을 알려주었다. 어떤 때는 루스가 정말 미친 사람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루스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술이 여러 면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온 것이며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양 전통의 일부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안다. 오늘날 과학은 내가 적응하고 채택하는 원리인 신경가소성이 실제 현상임은 물론 내가 가진 고유한 기능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한다. 집중력을 향상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을 산란시켜 선명하고 유용한 결정을 방해하는 머릿속의 끊임없는 대화에 아예 반응하지 못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루스가 나에게 가르쳐줄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다. 루스가 내 머릿속 목소리를 끄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했을 때 실은 무슨 뜻인지 몰랐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나는 그것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8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머릿속 이 목소리는 네 삶의 매 순간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리고 내 마음은 그 목소리가 너한테 말해주는 것에 반응하지. 마치 그게 실제로 너를 잘 안다는 듯이 말이야. 루스는 마치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충격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 점을 강조해서 말했다.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문제는 대개 네가 보이는 반응은 너한테 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나인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건가요? 아니야. 네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는 네가 아니야. 진짜 너는 그 DJ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지? 문득 내 안에 몇 명이나 살고 있을지, 이것에 대해 루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아마 루스도 자기 머릿속 목소리를 듣겠지. 나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날씨를 전해주고 다음 노래를 알려주는 그런 DJ가 아니라 당연히 나였을 거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네 머릿속 목소리를 믿을 순 없어. 항상 너한테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는 대개 옳은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단다. 이 마술 비법은 그 목소리의 볼륨을 낮추고 결국 소리를 완전히 꺼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될 거야. 지금 그 DJ가 뭐라고 말하고 있니? 바로 지금 이 순간 네 머릿속에서 나는 그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DJ 말이 루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루스는 미소 지었다. 좋아. 자, 지금 너는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생각했어. 이게 바로 첫 번째 마술이란다. 나는 알아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하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할 거야. 이제 눈을 감고 몇 분간 다시 내 몸의 긴장을 풀어보도록 하자. 호흡에 초점을 맞추렴.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에 대해서만 생각해. 내 호흡 말고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호흡에 계속 집중해야지. 만약 DJ가 계속 말을 하면 듣는 걸 그만두고 다시 네 호흡에 집중하는 일로 돌아오렴.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짐, 넌 할 수 있어. 이번엔 아니에요. 그냥 연습이 필요한 것뿐이야. 단 1초라도 네 생각을 멈추도록 노력해보렴. 그 다음 몇 초로 늘리고 그 다음 조금 더 오래 하고. 이 마술을 연습하는 사람은 누구나 맨 처음에 똑같이 말하곤 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것까지도 말이야. 네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것뿐이야. 내 머리가 호흡에서 멀어져 이리저리 방황할 때도 그게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란다. 그건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사실을 알아채면 돼. 그 다음 머리를 네 호흡으로 돌려주면 된단다. 다시 호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렴. 그게 다야. 누가 통제하는 주인인지 보여주기만 하면 돼. 내가 말하는 건 네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을 알아채면 된단다. 그러고 나면 네 머리가 여기저기 사방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할 거야. 먼저 긴장을 풀고 그런 다음 네 생각이 뻗어나가는 걸 붙잡아 머리를 차분하게 하렴. 결국 내가 가르치는 모든 마술 비법은 함께 흘러가게 된단다. 그러면 너는 긴장을 푸는 동시에 네 머리를 고요하게 가라앉힐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하나씩 차례대로 하자. (91페이지입니다)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을 재다 중단하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자꾸나. 루스는 초를 하나 가져오더니 작은 종이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 촛불을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내가 의자를 옮겨 촛불을 마주 보도록 했다. 네가 촛불에 집중했으면 좋겠구나. 초의 불빛 말이야. 그냥 저 촛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렴. 네 머리가 이리저리 산만해질 때마다 불빛에 다시 집중해 보려무나. 어떤 면에서 나한테는 눈을 뜬 상태에서 내 머리를 잠재우는 것이 더 쉬웠다. 실은 걱정의 대부분이 마구 밀려 나올 때는 눈을 감고 모든 게 어두워졌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집중을 방해하는 건 없었지만 온갖 두려움이 한꺼번에 빠져나와 뛰어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언제 우리가 다시 이 집에 쫓겨나는 걸까? 왜 우리 아빠는 술을 마셔야 하지? 우리 집에는 언제쯤 돈이 생길까? 왜 나는 우리 가족을 바로 잡을 수 없을까? 촛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내가 그 속에 풍덩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촛불의 맨 아래 파란빛에 집중했고 그 다음 가운데 오렌지빛에 집중했다. 그 빛은 헬로윈 캔디 콘사탕을 닮았다. 때로는 촛불의 맨 위 하얀빛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거의 내가 촛불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숨을 쉴 때마다 아주 조금씩 깜빡거리는 하나의 불빛을 그저 응시하는 것만으로 머릿속 DJ를 잠재우는 일이 훨씬 더 쉬워졌다. 더불어 그 촛불을 보고 있으려니 몇 해 전에 우리 가족의 친구들이 산속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었던 때가 떠올랐다. 나는 그 몇 주 동안 참 많은 시간을 촛불을 바라보면서 루스와 함께 보냈다. 오늘 이날까지도 촛불이 켜진 광경은 나를 고요한 공간으로 데려다 준다. 성당에 간 그 친구는 성전 안에 상자에 10센트를 넣고 초에 불을 붙이고는 기도했다. 나한테는 매우 낯선 광경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성당으로 빙 돌아가서 주머니 속에 있던 15센트를 두고 초 2개와 성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매일 밤
혼자 무진 애를 쓰며 촛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내 생각 사이의 간격을 늘려보려고 노력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사실은 루스는 내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나의 과거가 조금 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온갖 걱정도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가르쳐 주었다. 다 합쳐 거의 3주 동안 나의 생각을 인식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3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연습하며 보냈다. 호흡에 집중하기, 촛불 응시하기,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주문 외우기였다. 짐, 만트라가 무엇인지 아니? 그건 네가 읊는 일종의 노래나 소리 같은 건데 마음을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거란다. 네가 호흡이나 촛불에 마음을 집중했던 것과 같은 거야. 이것도 네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이따금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단어나 마법의 의미가 있는 구절을 말하곤 해. 그런데 그게 뭐라도 다 좋아. 단어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건 아니야. 오히려 중요한 건 소리란다. 그건 내 마음에 달렸지. 그걸 뭐든 네가 계속 반복해서 그 소리를 주문처럼 외울 테니까. 아주 큰 소리로 하나요? 아니야. 너한테만 들리게 하면 돼. 자, 그럼 무엇으로 할까? 모르겠어요. 뭐라도 다 괜찮아. 크리스. 나는 속삭였다.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는 여자아이 이름이었다. 손잡이, 크리스 손잡이. 이날까지도 어떻게 그런 단어 조합을 생각해냈는지, 아니 그 순간 그 단어 조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다. 루스는 나를 쳐다봤다. 자, 그런 단어가 생각났니? 네. 크리스, 손잡이. 나는 혼잣말을 해보았다. 이제 그 말을 너 자신에게 주문처럼 외웠으면 좋겠구나. 앞으로 15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이야. 루스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루스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그녀를 돌아본 것 같다. 각 단어의 소리에 내 마음을 집중하렴. 그 밖에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든 주문을 외우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크리스와 손잡이를 조합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위층 여자아이 크리스나 문 손잡이 자체가 떠오르거나 그 세상에 초점이 맞춰지지도 않았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크리스가 알고 있는지, 혹은 크리스가 내 부러진 일을 떠올릴지, 혹은 내 얼굴의 여드름을 크리스가 알아챘는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게 핵심이 아니었다. 핵심은 더 이상 내 머릿속 DJ 목소리가 들리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 DJ 소리가 딱 멈추었다. 집에서도 나의 만트라를 연습했다. 때로는 한 번에 몇 시간이고 연습하기도 했다. 그건 놀랄 정도로 머릿속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반복과 의도. 그것은 사람의 뇌를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루스가 나에게 가르쳐준 호흡 기술과 촛불을 바라보거나 나만의 만트라를 천천히 반복하는 방법을 결합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방 안에서 호흡하기와 스스로 주문 외우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불현듯 거실로 가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모님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화가 나거나 당황스럽지 않았다. 나는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다. 몇 분이 지나자 내 머릿속에서도 바깥에서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우리도 아들 사랑해. 엄마가 덧붙였다. 그 순간 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정말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오랫동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얼마나 바랐었는지 떠올린다면 그게 내가 꿈꾸던 장면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99페이지. 마음과 뇌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분리하고 구분할까? 뇌를 수술할 수 있지만 마음을 수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뇌에 수술을 하면 영원히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인과관계의 딜레마이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로 대표되는 영원히 반복될 질문이다. 어느 날 루스에게 바로 이 문제를 물어보았고 루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짐, 만약 네가 배가 고프다면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그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나는 때때로 너무 배가 고팠고 그럴 때는 닭이든 달걀이든 뭐든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루스는 항상 모든 것을 깨부수고 그것이 무엇이든 새로운 관점에서 다르게 보도록 한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기에 대한 생각하기, 곧 뇌 자체를 관찰하는 뇌의 이 기능은 커다란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여기까지 생각하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마음 길들이기 부분을 이제 책을 통해서 루스의 그런 대화와 짐에게 마음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어요. 101페이지 보면 그 부분이 이제 요약되어서 설명이 나옵니다. 2번 호흡에 집중하는 법. 그리고 3번 만트라를 이용하는 방법. 만트라는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단어나 구절이다. 그리고 둘째, 촛불이나 다른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생각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게 되니 도움이 된다. 만트라 반복하고 촛불로 나의 생각을 끄는 방법. 두 가지 다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만트라 계속 저 같으면 이제 확언을 반복하는 편이거든요. 확언을 반복하면서 그 확언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만 오로지 집중하지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을 관리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연습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든다. 그러니 실망할 필요 없다. 평온한 마음의 심오한 결과를 보기까지 몇 주 혹은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흔히 부정적이거나 산만한 생각 속에 감정이 따라가려고 할 때 늘 똑같은 욕망을 갖고 그러는 건 아니다. 그때마다 감정의 결은 다르다. 단순히 긴장 풀기만으로도 당신이 느끼는 평온함은 늘어날 것이다. 내면의 대화로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으면 연관된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반응이 당신의 몸과 당신 몸의 나머지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마음을 길들이게 될 때 우리가 받는 보답은 생각의 선명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이 부분 챕터, 특히나 이 부분 챕터가 너무 저한테도 좀 정말 크게 다가왔던 부분.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또 적용하고 이러고 있어요. 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 독자분들도 이 부분을 조금씩 하루에 한 5분 정도라도 연습하시면 굉장히 생각을 선명하게 하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선명하게 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사랑 가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